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1월 23일 지지통신에서 보도한 미국 압력으로 방침 전환한 한일 실효 직전의 지소미아 절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23일 오전 0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의 실효가 임박한 막다른 골목에서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여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한일의 신뢰 붕괴를 간신히 막아낸 형국이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지소미아의 실효를 염려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침을 전환했다. 다만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 쌍방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벼랑에 몰린 막바지 상태에서의 양보, 안전보장 상의 염려를 이유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에 한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금년 8월에 한국 측은 대항 조치로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침을 결정하여 일본 측에 통보했다. 실효 기한이 임박한 즈음에 미국의 고위 관리가 연이어 방한하여 한국 정부를 견제하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대립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과 북한뿐이다 라고 경고했다. 한일의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의 이러한 압력을 받아 한국 측도 급거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효 기한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의 조정 끝에 지소미아의 사실상의 연장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 규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중단한다고 하는 의미다 라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출 관리 강화의 철회 카드를 내민 적이 없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 일본 정부는 거의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 압력을 받아 걷겼다는 것이 실제의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받고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 한 명이 승리를 한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 규제 완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수출 규제를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로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한일 관계를 근본부터 뒤집을 수도 있는 문제로 지소미아 종료도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으로의 불신도 있었다. 한일 양 정부는 2015년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합의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1월 합의에 기반한 재단을 해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자위대 초계기로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 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혁명 정권이다라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타협을 찾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으로부터 어떻게든 문 대통령의 면목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져서 외무성에서는 일시 양보안이 부상했다. 그러나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수상 관저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한국 측의 이번 발표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엄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문재인 정권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서 양보할 김새가 없이 금후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살을 매각하면 대항 조치의 응수로 발전할 우려는 부정할 수 없다. 경산성 간부는 지소미아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뿐이다. 근본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문제는 꼬리를 문다. 한미 간에도 응어리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며 지금부터는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 문제의 근저에는 한국 정부로의 불신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재단의 일방적인 폐기나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한꺼번에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그 증거다. 거기다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자포자기의 심정에서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본 정부가 타협할 리가 없다. 미국이 관련된 이상 한국은 더 이상 지소미아를 대일 카드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 등에서 더욱더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이번 건부터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은 일본을 폄훼하고 싶은 문정권에게는 확실한 전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지금도 예로부터 이어온 권력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득을 본 것은 미국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문 대통령의 면목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위안부 재단의 일방적인 해산, 레이더 조사, 강제징용 노동자 외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고 있는 인간의 면목을 어째서 세워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것을 해주면 점점 더 버릇이 나빠지는 것쯤은 일본인이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낮은 수준의 외교밖에 할 수 없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서 대응하는 것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어서 정말로 다행이었다. 지소미아가 계속되어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지 말고 강경 자세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 정권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뀐 후에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문제로 제일 곤란한 것은 미국이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 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일본의 수출 관리가 전 세계에 폐를 끼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상한 타협을 해서 일본이 비난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제대로 올바른 상태로 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올바른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외무성은 언제나 타협 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군요. 한 손으로는 악수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갖는 것이 외교라고 들었지만 그냥 공무원으로 끝내려면 한다면 외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외무성이 주도하지 않는 편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군요. 외무성 관리로서는 일본이 양보하여 불이익을 받겠지만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수습했다고 하는 편이 부처 내에서는 공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본다면 참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외무성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양보안이 부상했다. 그러나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수상관저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정말로 경제산업성과 수상관저는 믿을만 하군요. 그것에 반해서 외무성,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일본이 꺾이지 않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꺾여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관되게 해주세요. 또다시 일본은 당했습니다. 하시라도 종료할 수 있는 군사조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일본은 이런 기만은 절대로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금후의 대응이 또 이전과 같이 양보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강경한 자세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료도 종료 연기도 모두 한국이 맘대로 말을 한 것이다. 앞으로는 국교 단절까지도 검토하면서 일본은 강경한 자세로 상대의 요구에 이 이상 부응할 필요는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은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돈을 지불해왔다.
이 이상 이런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편리한 돈줄 역할을 종료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종료를 해도 좋았을 텐데. 지소미아는 탄도 미사일 방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터무니없는 틀린 말이다. 우선 잘 오해하는 것은 한국은 초기 단계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미사일의 발사는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에서 탐지되는 것이다. 지소미아와는 관계가 없다.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에서 보고를 받아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은 탐지하기 어렵게 된다. 근거로서는 8월의 교도 통신의 기사에서 일본이 일부의 단거리 미사일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에는 영향이 없다. 후쿠오카 등이 일부 표적이 되지만 PAC-3로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이지스함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 지소미아 보류로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양보하려고 한 외무성은 해체해도 좋다. 이것으로 양보하여 정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외교를 맡길 수 없다. 일본의 외무성, 위험하지 않나? 더욱 더 확실하게 해주기 바란다. 지금 제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우선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보류할 것이라는 소동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저 나라가 감정적이 되어서 소란을 피운 것뿐입니다. 이 소동에서 일본은 승리했다고 기분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놀랄 만한 것을 당해도 동요하여 판단 미스를 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엄격화에서는 지금 어떤 것도 저 나라에 불이익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냉정하게 몰아붙이도록 정부를 응원해 줍시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승리한 기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타협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또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입에 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양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도 절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을 철저하게 추궁해 나갔으면 한다. 18시부터 한일이 동시에 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이 늦춰서 회견을 한 것은 한국 측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한국 측은 추가 정보라는 형태로 나중에 내용을 추가해 왔기 때문에 동시에 회견을 했었다면 일본 측의 내용을 들은 후에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간단하게 어겨온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대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도쿄 신문의 기자 등이 이런 어긋남에 관하여 의도적이었는지 어떤지 파고들어 질문을 하겠지만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예정대로 시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신용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보류 발표로 인하여 공은 일본으로 넘겨주기는 했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높은 여론, 또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 유지에 대한 높은 여론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여 남은 기간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